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저 새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제, 아, 방송하다가 이 휴대폰이 과열이 돼서 끊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을 못 자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오늘 또 어제 못다한 공부, 오늘 한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늘 할 공부는 뭐였었죠? 어제 하다 말았던 공부 있어요. 예, 어제 하다 말았던 공부가 뭐냐면 음양오행이었어요. 음양오행. 음양오행 중에서 뭐였었죠? 오행. 예, 오행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5개의 이제 그 우주의 에너지가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행이 뭘까? 우리 오행이 뭐였었죠? 무에서, 이제 이 오행을 알기 전에 우리 첫 수업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게 뭐였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국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니 그게 음양이라고 그랬고, 이 음양에서, 예, 음양에서 양음, 여기에서 이렇게 5개가 생겼다고 그랬었어요. 그 5개 뭐야? 모, 화, 금, 수, 요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 목화와 금수를 잘 연결해주는 토가 있었어요. 이것까지 목화, 토, 금, 수, 요거 5개가 오행이다. 오늘은 그 오행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오행이 뭐였었냐면, 자, 5개라고 그랬죠? 그럼 5개가 뭐였어? 목, 화, 토, 금, 수. 이게 미끄러워갖고 잘 안 써져. 이게 오행이야. 5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는 거지. 말을 어떻게 하냐. 알겠죠? 말하는 것부터 배울게요. 일단 목을 여기다 갖다 놔. 목을 여기다가 딱 갖다 놓고 그리고 화도 옆에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토를 놓을 거고요. 금을 놓을 거고요. 수를 놓을 거예요. 이렇게 5개를 이렇게 동그랗게 놨어요. 이 동그랗게 왜 이렇게 나와? 동그랗게 놨고 이거를 어떤 거를 오늘은 배울 거냐면 이 5가지 오행이 2가지 법칙으로 흘러요. 상생하는 법칙이 있고 상극하는 법칙이 있어요. 상생을 오늘 배울 거예요. 상생은 너를 내가 도와줌, 너에게 내가 내 마음을 줌 이런 거예요. 오늘 배울 거는 오행의 상생을 배울 거다. 상생은 서로 상자 살생이에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생의 구조가 있어야 인덕이 있나요? 이것도 있고 친절한가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어를 먼저 해볼게요. 용어. 그 용어는 일단 이게 나무목이잖아요. 그러면은 목소리를 내야 돼. 목 이렇게 내야 돼. 그리고 그는 화요일에 화잖아요. 그럼 화 이렇게 소리를 내야 돼. 입으로 직접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는 토 이렇게 하셔야 돼. 토. 그리고 금은 어떻게 해요? 금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 아니, 이게 한글로 써요. 이게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 그래서 금. 수는 뭐예요? 수. 네, 수. 자, 소리 내서 목, 화, 토, 금, 수. 이게 뭐라고? 오행. 알겠죠? 목, 화, 토, 금, 수를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오행. 이 중에서 오늘 뭐 배운다고요? 상생. 상생이라는 거는 뭐냐? 목에서 화로,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다시 수에서 목으로 이렇게 계속 도는 방식을 상생이라고 해요. 그럼 상생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목에서 화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 일단 생을 넣어. 이 생자가 이 날생 살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생 이렇게 써놓고 목생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표현하는 법부터 배울 거예요. 목생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될까? 생을 또 그대로 넣어요. 화생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토생금 이렇게 가겠죠? 여기도 그대로 똑같이 금생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는 목한테 어떻게 가?
수생목. 이 생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생이 다 들어가. 그러면 다시 한번 소리내서 해야 돼요. 이 공부를 정말 하고 싶으시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쳐다만 보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를 내라. 제발 좀.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늘어요. 제가 얘기해주는 칼샘의 교양 사주는 현실에서 딱 바로바로 써먹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리를 내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방식도 있어요.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고. 알겠죠? 이런 구조예요. 근데 계속 시계 방향이네요. 그럼 목은 화만 보면 무조건 주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화는 토를 보면 무조건 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토는 금을 보면 무조건 주려고 해요. 금은 수를 보면 무조건 주려고 해요. 수는 목을 보면 무조건 주려고 하죠. 그러면 화의 입장에서는 목이 나한테 도움 주는 에너지야. 근데 나는 얘한테 도움을 받아서, 목한테 도움을 받아서 토한테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럼 토는 화한테 받아서 금한테 주는 거예요. 금은 토한테 받아서 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수는 금한테 받아서 목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상생이다예요. 상생. 알겠죠? 자, 그럼 상생이 도대체 뭐냐? 요거를 조금 더 이해를 좀 돕기위한 부가 설명을 한다면요. 이해하기 쉽게. 목은 나무죠. 자, 화는 불이에요. 자, 그럼 쉽게. 불은 뭐가 있어야 타요? 나무가 있어야 탄다. 이걸 사람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현실에서는 생각이 있어야 표현이 나온다. 아시겠죠? 뭔가 생각을 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뜻을 세워야 펼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은 게 목이거든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뭐를 한다?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한다.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에 목이라는 에너지가 잘 표현이 돼 있는 사람은 창의력이 일단 좋아요. 그런데 자기 팔자에 이 화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화로 잘 연결해 주면은 내가 생각한 게 표현이 잘 되니까 어떻게 돼? 성공하겠죠? 그래서 자기 팔자에 내가 목이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봉주리님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화도 한번 볼게요. 화는, 자, 불이 활활 탔어요. 요거를 불이 활활 탔어. 그러면 불이 활활 탔으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그게 바로, 화생토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내려와서 땅을 단단하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라는 건 열정이라고 또 보시면 되잖아요. 열정. 열정이라는 게 표현하는 거고, 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있는 사람이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 열정이 쌓이면 결과가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의 결과가 있으려면 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오, 하하님 오셨네. 나 말도 안 하고 지금 방송 켜서 나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했어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차근차근 봅시다. 자, 열정의 화가 있어야, 결국 쌓이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거야. 화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 자리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가 강한 사람이 토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과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자기 팔자에 화가 있나? 그 다음에 토로 연결이 돼 있나? 이게 화생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이제 결과로 되고 또 성과가 나오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게 바로 화생토의 연결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게 하하님 오셔가지고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신나.
그냥 막 혼자 떠들었거든. 자, 그 다음에 토생금이 있어요. 토생금. 여기 생자 넣는다 그랬죠? 토생금이 있어요. 그럼 토는 뭐야? 일단은 성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토는 쌓는 거잖아요. 그럼 쌓으면 뭐가 돼요? 결과. 결과는 뭐예요? 이 결과. 금은 결과. 결과가 우리 현실에서 결과가 뭐야? 돈이지 뭐. 돈이 쌓이냐 그 뜻이에요. 자, 토생금은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쌓으면 돈이 됩니다. 그러면 토라는 거는 쌓이는 거고 이 쌓이는 게 뭐예요? 꾸준함이란 뜻이에요. 꾸준함. 네. 자, 꾸준함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그렇죠? 예, 꾸준함이 토생금까지 연결이 되면 결과까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가 없는 사람은 시작은 잘해. 목화는 시작이고 번성하는 느낌인데 금이 없으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 자체에서 금이 없는 사람은 움켜쥐는 힘이 조금 약합니다.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아, 내가 움켜쥐는 힘이 약하구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쓰고 싶어도 꿋꿋하게 참고 견뎌야지. 요게 바로 토생금이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금생수가 남았어요. 금생수. 자, 금생수는 그럼 뭐 하냐? 금은 결과가 나온 거니까 어떻게 정리가 딱 된 거죠? 하루로 말하자면 은행 마감 시간인 거야, 이게. 은행 마감 시간은 뭐해? 정리정돈 하잖아요. 마무리 딱 한다. 그죠? 이렇게 정산 딱 해갖고 얼마 나왔어요? 이거 하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은 정리정돈인데 수는 뭐냐? 요 수는 지혜야. 지혜.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면 지혜가 나오지. 그냥 이거 마무리. 그러니까 약간 쉽게 수가 없는 사람 이런 느낌? 내가 열심히 하루 일했어. 근데 수는 없어. 그러면 돈 벌었잖아. 이거 가지고 그냥 저녁에 가서 한탕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음날 다시 정리정돈해서 지혜롭게 이거 다시 뭔가 재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라는 거는 지혜,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이 좋은 사람은 판단력이 좋다. 판단력, 금은 판단력도 돼요. 판단, 결단, 정리정돈 탁, 마무리 탁탁탁 그렇게 해서 수한테 딱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곰곰이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열심히 해갖고 이 돈이 남았어. 뭐 집세, 인건비, 내 인건비, 뭐 생활비 다 띄고 그래도 얼마를 남겨놔야 또 다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는 지혜예요. 근데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 지혜가 묵사발이 되는 거지. 되거나 말거나 오늘 하루 쓰고 마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하는 거는 수는 물이고 나무는 물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리고 또 요거는 공부하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지혜는 공부잖아. 잘 지혜롭게 공부해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팔자에 이게 5개가 골고루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이 팔자가 장단점이 다 있어요.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이라는 거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다. 아이디어, 창조력. 아이디어, 생각, 창조력을 내는 거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면서 막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탁 실천하는 힘이야. 아이디어가 해야지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했으면 어떻게 열정을 다해서 광고 마케팅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하는 거고 열심히를 어떻게 해야 돼?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꾸준하게 했더니 뭐가 생겼어? 결과가 생겼다. 결과가 생긴 이거를 가지고 곰곰하게 이 수를 가지고 지혜롭게 책상을 펼쳐놓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으로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를 하루의 어떤 인생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나갔어요. 저기 안 돌아다니고 조퇴 안 하고 안 도망가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꾸준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돈 들어왔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착착착착 정리해가지고 남는 거는 여기다 갖다 주는 거지. 여기다 갖다 주니까 다음날 어떻게 버스비도 있고 밥값도 있고 나갈 일이 생기잖아. 이렇게 도는 것이 상생의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뭐 밥솥에 밥통, 그러니까
밥통에 밥 짓는 것도 이게 표현이 되게 재밌거든요. 예, 쌀 씻어가지고, 아, 밥 해 먹어야지 하고, 이제 요 쌀을 씻는 거야. 막 박박박박 쌀을 씻어가지고, 쌀이 안 쳤어. 이제 안 쳤어. 그러면은 이 밥솥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부글부글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 그럼 이 토가 뭐야? 뜸 들이는 과정이야. 뜸 들이는 거야. 그 다음에 금이 뭐야? 밥 퍼야지. 그죠? 밥 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야? 남은 쌀이 있어야 돼. 이게 싹 퍼먹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 남은 쌀이 있으면 또 내일 또 밥하고. 이게 바로 사주에 상생하는 법칙이에요. 알겠죠? 이게 인생이고, 이게 오행에서는 상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면 어떻게 되냐? 목이라는 거는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화라는 거는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토라는 거는 노력을 한다. 또 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를 낸다. 그 다음에 수라는 거는 지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자기 팔자에 어떤 게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이 없는 사람은 아이디어나 실천력이 약할 것이고, 화가 없는 사람은 생각을 해놓고 움직이지를 않을 것이고, 토가 없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시작해갖고 그냥 확, 그러니까 양은내림 같은 거지. 후룩 해가지고 토가 없으니까 꾸준히 못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움직일 것이고, 금이 없는 사람은 꾸준하게 못하니까 결과물이 조그만할 것이고, 수가 없는 사람은 준비를 못해가지고 맨날 새 출발을 못해서 허덕일 것이고, 이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기 사주를 보면서 어디에 흐름이 막혔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이게 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어를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제가 다시 한번. 자, 우리 하하님 잘 보세요. 요 목과 화 사이에 생을 놓고 화와 토 사이에도 이 생을 놓아요. 상생을 목화, 토, 금, 수 이 5개의 상생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네, 요거 오행 사이사이에 생을 집어넣으면 돼, 생. 그래서 목생화, 이게 소리내서 말해야 돼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이 화를 생한다. 그렇죠. 화가 토를 생한다. 토가 금을 생한다. 금이 수를 생한다. 수가 목을 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럼 현실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편하고 와이프가 있어. 그런데 일간이 목일간인 사람이 있고 화일간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목일간은 화일간을 계속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고, 화일간은 목일간한테 계속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상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은 아주 안전기초인데 저는 약간 오바를 하는 게 저는 이거를 뭐 이렇게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실전반 이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그냥 막 다 때려 넣어가지고 현실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요. 그게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답답했던 게, 예, 왜 그렇게 해야만 프로그램이 짜여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막 마구잡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목은 화를 생하는구나. 그럼 생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것도 봐야 돼. 생이 좋은 걸까요? 우리 상생 정치 뭐 상생하는 관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정말 생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나무라는 애가 있어요. 내 팔자에, 글자가 8개라서 팔자라고 그랬죠? 내 팔자에 나무가 너무너무 많다고 쳐요. 그러면 너무너무 많으면 물이 꼭 좋을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막의 나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막의 나무인데 물을 자꾸 줘? 방에 있는 난초인데 물을 자꾸 줘?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게 좋을까 과연? 절대 좋지 않다. 그래서 상생은 정말 좋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근데 자기 팔자 안에 나무가 너무 작아. 조금이야. 근데 더운 여름이야. 어떡할 거야 이거? 물이 없어. 환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목이라는 애가 많았을 때는 상생 받는 걸 좋아해. 그런데 목이라는 애가 목이라는 애가 너무 너무 조그만하면 상생 받는 걸 좋아해. 그런데 목이 너무 많아. 그러면 상생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예. 자, 화라는 오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화라는 에너지가 조그매.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에서 상생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이때 운이 좋아지는 거야. 대운에서 온다던가 1년짜리 운에서 온다던가 월운에서 온다던가 이러면 좋은 거야. 알겠죠? 근데 화가 너무너무 많아. 올해가 무슨 년도야? 올해가 병오년이야. 병오년. 자, 병오년이라고 하면 이 병오라는 에너지는 병오해 할 때 병도 화예요. 오도 화예요. 그럼 화가 많아요, 작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자기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사람은 이 병호가 그닥 좋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 팔자에 화가 조그만해. 그런데 이 병호가 왔어. 겁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사주 구성상 이게 엄청 좋을지 조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할 때 오면 좋고 많을 때 오면은 오히려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하하님 이해 잘하시네. 우리 하하님이 토일간이야. 무토일간. 그쵸? 무토일간인데 이 무라는 에너지가 강하다. 그러면 토가 강하면 화가 왔을 때 좋겠지. 토가 약하면 화가 왔을 때 좋겠지. 근데 토가 강하면 화가 왔을 때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힘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기가 있잖아. 우리 아기가 내가 아기 일간을 모르네. 잊어버렸네. 우리 아기 일간이 뭐였더라? 아기 일간이 생각나세요? 하하님 아기 일간? 어쨌든 하하님은 무토일간이야. 무토일간이고 아기가 있어. 아기가 있는데 정화일간이에요. 화일간이네. 아기는 화일간이고 엄마는 토일간이네. 그쵸?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화생토 이렇게 되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야? 엄마인데 사주의 기운은 아들한테 생을 받고 싶어하는 구조야. 아들의 사랑을 엄마가 갈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돌아가요. 자꾸만. 아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는 아들한테 생을 받고 싶어하고 아들은 엄마한테 이제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 생을 주는 관계를 사주에서는 엄마라고 그래요. 이걸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엄마들은 어때? 밥 먹어라, 뭐 옷 깨끗이 하고 다녀라, 일찍 일어나라. 잔소리꾼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에너지가 큰데 자꾸 그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주의 에너지가, 오행의 에너지가 많을 때는 생하는 거는 그닥 좋지 않다.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손자가 너무 이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엄청나게 뚱뚱해. 초등학생인데 뚱뚱한데도 계속 짜장면을 먹이는 거야. 살은 비만인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왜 그랬을까? 그거 저기 손자가 짜장면을 좋아해서 계속 짜장면만 시켜줬다는 거야. 그게 과연 상생일까? 예, 상생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상생은 이런 거예요. 그 자기 팔자에 이게 5개만 잘 흘러가면 돼. 아시겠죠? 5개 중에서 어디가 막히면 그 부분이 막힌 거야. 목이 막히면 나는 아이디어나 어쨌든 뭘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일부러 의욕을 끌어올려야지. 만약에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가 좀 부족하거나 또 잠을 푹 못 잔다거나 생각이 좀 짧다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토가 만약에 팔자에 없어. 그럼 꾸준함이 결여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결단력 부족. 예. 막힌다는 건 없다는 걸까요? 막힌다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 잘 못 쓰는 거예요. 팔자에 없어서. 그 다음에 화가 없다라는 거는 내가 마케팅 이렇게 확 밀쳐 나가는 힘이 약한 거예요. 꽃이 확 못 피는 거예요. 알겠죠? 확 이런 모습. 그래서 상생이라는 요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은 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혹시 자기 사주에서 상생이 예쁘게 흘러가는지 보고 싶으시면 한두 사람만 제가 상생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사주를 봐드리는 건 아니고 상생이 있는지 오행이 다 있는지 요거를 한번 봐드릴 테니까 생년월일을 먼저 꺼내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봐드릴게요. 혹시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통통님 말씀해 보세요. 생년월일 공개해 주셔야 돼요. 몇 년생이세요? 음력 남자요. 70 통통님 먼저. 루라님은 좀 있다.
90년 2월 17일 여자 남자 구분해 주시고 음력 양력 해주시고 이게 통통님이야 통통님.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음력 여자는 곤명이라고 써요. 예, 요 정도는 쓰면 좋아.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써도 되고요. 태어난 시간이 몇 년일까요? 태어난 시간 90년 90년이면은 경호생이네. 말띠. 예. 경호 이렇게 생겼어요. 예. 오전 10시 그럼 사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음력이잖아요. 예, 음력이었어요. 음력 2월 17일 음력 2월 17일 정축 기묘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정축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사시 이렇게 생겼고 봅시다. 사사사사 정을사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우리 통통님 팔자. 사주팔자는 어떻게 해서 사주팔자라고? 글자가 8개라 팔자다. 아시겠죠? 잠깐만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이게 음력이라며요. 통통님 음력 2월 17일이라며. 음력 이게 양력이에요? 잘 써주셔야 돼. 방송 중이라서 제가 편집을 못해서 그러면 달라져 사주가. 이게 양력 2월 17일 음력으로 1월 22일 맞나요? 예, 1월 22일. 오케이. 다시 쓸게요 그러면. 예. 자, 경호생 백말띠네. 자, 경호생 백말띠. 음력으로는 1월 22일. 요거는 양력이고. 항상 쓸 때 지금 교육방송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요렇게 이름 쓰고 생년월일 시간 쓰고 여잔지 남잔지 쓰고 음력 양력인지 보고 만약에 양력으로 썼으면 음력은 며칠인지 요거까지 쫙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일이 이제 생겼을 때 바로바로 교정할 수가 있어요. 예, 무인 호랑이 달에 태어나서 개축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사주를 봐주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오행에 뭐가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막혔는지. 자, 사시예요, 사시. 예, 만세력으로 찾고 있어요. 사시, 개, 정사시. 요게 사주팔자. 자, 사주가 어떻게 해서 사주라고요? 사주팔자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 팔자. 그 다음에 이 팔자를 두 개씩 묶어 이렇게. 그러면 4개의 기둥이 생겼다. 4개의 기둥 사주. 기둥주자거든요. 예. 그 다음에 글자가 8개라 팔자. 8개의 글자가 있다. 이게 사주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 핸들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이 중에서 그러면 화오행을 이제 오행을 한번 봐야지. 내가 뭐가 있나.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예, 한번 볼게요. 경이라고 하는 거는 금이에요. 금 있다. 오라고 하는 거는 화, 무라고 하는 건 토, 인이라고 하는 거는 호랑이거든요. 요게 모, 그 다음에 개라는 거는 수, 축이라고 하는 건 토, 예, 정이라고 하는 거는 화, 사라고 하는 거는 화. 일단은 껍데기로 보여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껍데기로 보는 거.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이게 또 확 달라져요. 근데 껍데기도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특히 기초에는 더 중요해. 여기서 우리 통통님을 상징하는 건 요거야, 요거. 여기가 연도, 여기가 태어난 계절, 여기가 태어난 일, 여기가 태어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요 중에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건 뭐다? 개수다. 수. 나를 상징하는 건 수다. 그럼 볼게요.
자, 나를 상징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 수는 뭐가 있어야지 상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금이 있어야 되잖아. 예. 나는 수를 뭐라고 하냐면 일간이라고 그래. 일간. 자기 자신을 일간이라고 한다. 예. 수가 몇 개 있는지 봐야 돼. 수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작네, 글자가. 그죠? 나를 상징하는 글자가 굉장히 작아. 그럼 뭐가 와야 돼? 예, 나를 생해주는 금생수가 와야 돼. 금이 있나 봐야 돼. 아, 여기 금이 하나 있네. 금. 네, 요게 금이 하나 있다. 예. 신약. 우리 하하님 100점. 박수.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통통님은 일단은 어쨌든 있어. 금 하나, 수 하나.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해야 돼? 목해야 되잖아, 목.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인가? 목해야 되네. 목이 있는가 봐야지. 화, 목. 요 목 있네, 목. 목 하나 있네. 아, 여기 목 하나 있다. 목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화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결과물이야. 이사주에서는 화라는 거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초보자니까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나중에 공부하면 이게 결과물이 돼요. 우리 통통님 입장에서는. 근데 화가 없다라는 거는 파이팅이 넘치지 못하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 앞에서 남 좋아하는 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화는 몇 개 있나 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네. 우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토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두 개 있네. 그러면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5개가 다 있다, 없다. 다 있다. 예, 우리 통통님은 5개가 다 일단은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굉장히 에너지가 약하잖아요. 왜냐면 나를 상징하는 수, 대표적인 수가 너무 약해. 너무 약하니까 올해처럼 불이 많은데 올해 병원년이었잖아. 아까 병원년이라고 그랬죠? 올해. 병원년이면 좋을까 나쁠까? 불리하겠죠? 예. 병호가 오면 내가 이렇게 약한데 병호가 또 왔어? 화가 이렇게 많은데 또 왔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지금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다. 이렇게 5개가 골고루 있다. 골고루 있는 사람이 일단 유리해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약한 사람은 순하게 살면 돼요. 그리고 이게 목생화가 되고 목국토가 되고 막 이래. 여기가 또 생이 이렇게 연결돼서 가면 굉장히 좋거든요. 나라는 일간이 요 밑에 요 통째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요거야. 여기서는 목국토를 당하지만 오늘 극은 안 배워. 극은 오늘은 안 배워. 생만 배울 거야. 여기서는 생을 받네. 여기서는 요렇게 생을 받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사주는 말년에 내가 생 받을 일이 생긴다야. 그럼 말년 복이 좋을까 나쁠까? 좋지. 알겠죠? 조상님한테 요렇게 도움을 받는다. 늘 조상복이 있다. 이 조상님은 여기서 받아서 나한테 준다. 아시겠죠? 우리 통통님 사주가 나중에는 좋아질 것 같아요. 여자분이랬죠? 아이고 되게 좋아지네. 인, 축, 자애, 예, 술, 유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대운이 끝장나게 좋아요. 올해 내년 지나고 후년부터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사람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 누구 생년월일 먼저 꺼내주는 분 봐드릴게요. 한 사람만 더 보고 방송 시간이라서 방송을 좀 이게 줄여야 돼요. 루나님 75년 9월 11일 루나 75년 9월 11일 음력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시간은요? 네 통통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몇 시요? 루나님 시간 75년 5시 오후 5시 30분 5시 30분? 그러면 유시 그럼 75년이면 토끼띠네요. 을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끼띠 음력으로 9월 11일 틀리면 틀리다고 빨리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밤중에 하니까 정신이 없을 때도 있어. 양력으로는 10월 15일이에요. 양력으로는 10월 15일이다.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요게 똑같아야 돼요. 예, 병술, 갑오,
가보. 예, 대운까지는 오늘은 안 보고 오늘 오행이 있나 없나만 보니까 예. 유시. 그러면 갑의 유시가 개유. 요게 팔자야. 우리 루나님의 팔자는 요렇게 생겼음.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팔자를 오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원래 이 박스 밑에다가 써도 되는데, 예, 처음에 초학자들은 막 정신이 없어. 그렇게 써놓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요. 우리 하하님은 이제 다 외웠잖아. 그죠? 예, 외웠으니까, 을이라는 건 뭐다? 예, 목이다. 묘라는 건 뭐다? 목이다. 이 병은 뭐다? 화다. 병화. 그 다음에 술은 토다. 그리고 갑은 목이다. 오는 화다. 그리고 개는 수다. 유는 금이다. 한번 이게 봅시다. 자기 자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은 요거라고 그랬죠? 예, 자기 자신 요거 목이네요. 나무네. 나 자신은 나무다. 자, 나무는 어디에서 힘을 받는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나무는 물에 힘을 받아야 돼요. 물이 있나 없나 봅시다. 여기 하나 있네요. 물. 예. 물, 수. 나무가 참 몇 개 있어. 나무가 하나, 둘, 셋. 세 개나 있네. 물이. 나무가 하나, 둘, 셋. 내 자신이 나무 또 있죠? 세 개. 그런데 여기 수가 또 있어. 하나.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일단은 이제 수도 있고 생을 받는 거 반반이죠? 좋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반반 있는 거 좋다. 자, 목 다음에는 뭐가 있어? 화. 화가 보자. 있나? 하나, 둘. 화가 있네. 여기 두 개 있어. 두 개. 그죠? 네. 그 다음에 화 다음에 뭐 있어야 돼? 토. 꾸준함이 있나? 꾸준함 여기 토 있네. 어머나 오늘 웬일이야? 역시 우리 칼샘은 운이 좀 좋은 편이야. 예, 칼샘이 5개가 다 있어. 예, 썽님 안녕하세요. 칼샘은 5개가 다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요령 있게 피해가고 좋은 일이 많아. 이런 5개가 다 있으면 그래. 토가 있어. 그러면 또 결단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금 여기 있네. 하나. 그럼 몇 개야? 4대 4. 4대 4. 그런데 이제 이사주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여기서 글자만 가지고 신강한지 신약한지는 아주 초학자고 월을 보면 또 달라요. 예, 월은 조금 달라서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진도가 나간 다음에 또 내가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4대 4다. 4대 4는 뭐가 됐어? 균형이 맞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수가 조금 이게 수가 많은 것 같아도 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사주는. 수가 부족하면은 약간 잠은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어. 잠을 좀 잘 주무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화생토 이렇게 돼 있네. 나는 요 밑에서는 목생화는 여기서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로막았어. 근데 나는 화생토를 해야 돼. 오늘 여기서 하나 재미난 거 알려줄까? 재미난 거, 칼쌤은 내일 하나 몰라. 보따리를 너무 한꺼번에 풀어. 그래도 나는 할 게 많지요. 자, 태어난 연도라고 그랬죠? 연도는 조상님 자리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 월은 아주 기본적인 거, 가족관계만. 여기는 부모님 자리예요. 아셨죠? 여기 일은 뭘까요? 일은 내 자리에 나하고 배우자. 요 밑에가 배우자야.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내 몸뚱아리고. 알겠죠? 여기는 시간은 뭘까? 시간은 자식 자리. 자, 그러면 이게 내가 뭐 얘기 주려고 보냐면 우리 루나님은 내가 부모님 자리에 이렇게 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됐건 줘야 되는 거야. 화생토. 이 위에도 그러네. 목생화가 이렇게 돼 있네. 그래도 여기 자식 자리에서 말년에 나한테 수생목은 해준다. 자, 수생목 받아서 목생화해서 여기도 못생. 우리 부모님은 이게 양쪽으로 다 뭔가를 받아먹는 사람이네. 어쨌든 나는 부모님한테 돕고 물심양면으로 위아래로 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자리를 계속 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원래 갑오라는 에너지가 친절하고 상냥하고 오지랖이 넓고 그러는 사람이라서 챙기는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가 있기는 있어도 이게 많아서 수가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수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거를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특히 올해는 우리 저기 루나님이 의식주가 늘어나는 해이기는 하지만 또 막 퍼주는 해이기도 해.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면은 말 조심해야 돼 올해. 알겠죠? 예, 올해는 말하고 싶은 거 좀 참으세요. 예쁘실 것 같아. 멋쟁이네. 예, 홍염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예쁩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사람 거 봐드렸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는 게 예, 사주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행 중에서 상생의 흐름을 봤습니다. 자, 이 상생의 흐름만 봐도요, 사주 보는 거, 특히 사람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 딸들이 개수예요. 아유, 여기 딸들이 개수고, 그러니까 우리 루나님도 딸들한테 덕을 좀 많이 보겠네요. 근데 자식 자리에도 이렇게 수생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 밑에 칸에서 생을 받는 거랑 위에 칸에서 생을 받는 건 또 달라요. 그 문제는 또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또 제가 공부하는 시간에 오셔서 예,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는 상극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예, 오늘 내용 재미있으셨으면 다음에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저는 매주 화요일 밤 틱톡 라이브에서 이렇게 칼샘의 교양사주라고 해서 어렵지 않게 사주 공부를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유튜브나 틱톡 라이브에 예, 칼샘의 사주타로 예, 구독하시면 되고요. 지나간 교육방송은 다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가서 저장해 놓으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더 재밌어요. 지금 120분 계신데 우리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담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저는 강의를 먼저 했던 사람이라서 강의도 하고 지금 철학원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는 팔자가 원래 이 오행이 다 있어요. 오행이 다 있어서 순환이 막 돌아갑니다. 예, 요즘은 제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저도 목이 있어서 아이디어가 맨날 나오고 화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광고하고 뿌려요. 제가 직접 제 거를. 토가 있으니까 꾸준히 유지해요. 예, 저도 사주 굉장히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움켜쥐는 힘도 좀 있고 수가 있으니까 저장하는 능력도 있고 그래요. 사주에서 부족한 그러니까 내 일간 여기서 주체는 누구냐면 나예요. 나. 이 위에 칸에 있는 일에 있는 요 위에 칸 아시겠죠? 예, 요거 루나님 반드시 말 조심해야 돼. 내년까지 말 조심해야 돼. 근데 사주 좋아요. 이 정도면 좋아. 예쁜 사람이기는 분명히 한데 너무 예쁜 칙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예쁜 사주다. 홍염살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바가 되면 좀 어려워요. 네, 감사합니다. 내용 재밌으셨죠? 예, 다음에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 되시고요. 또 만나요.